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고명수이고요. 영어 이름은 시에나 코라고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LA, 프로비던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현재는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학원 강사로서 일하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도 하고 아트 페스티벌에서 프로듀싱 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다가 시애틀로 이사 오고 나서는 미대 입시 컨설턴트이자 선생님으로 쭉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시 때 했던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브스트랙트 페인팅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미술을 한 분야를 열심히 파왔고 그만큼 '예술이란 무엇일까? 나는 예술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작품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제 작업에 대해서 쪼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아까 보신 작품들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저의 정말 오래된 옛날 10대 때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중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대 때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무렵에는 독백에 가까운 자기 표현적인 작품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나를 쪼끔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작품이 노출되었으니까 제 작품을 보고 나서 '아 너가 그랬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너를 쪼끔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피드백이 많이 왔었고 그런 것들이 제 작품을 하는 좀 원동력 같은 게 되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 작품이 보여지면 질수록 제가 하는 작품에 대해서 쪼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뭔가 "내 감정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고 "난 별로 관심 없어. 내가 너의 감정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만 해? 그리고 어떻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하니까 좀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 내가 예술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인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 대가 되고 나서 나이가 쪼끔씩 들어가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닌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쪼끔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에 저는 뭔가 강력한 교훈이나 메시지 같은 거를 담고 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좀 깊게 알지도 못하는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술로 어떤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 그 예술을 그런 이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제 옛날 얘기를 쪼끔 하고 제가 커온 환경에 대해서 쪼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꽤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계속 교육받아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항상 가족들, 선생님, 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좀 자연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한 번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제게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견고한 대전제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제 생각들이 제 작품에도 좀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지금도 아직 많은 예술적인 영감들을 많이 주고 있는 저의 남편인데요. 제가 아티스트 토크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꼭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자기를 언급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 봤습니다. 제게는 그 당시에 남편의 존재가 꼭 쓰나미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이제 제가 견고하게 쌓아왔던 어떠한 그런 성을 그냥 한순간에 와장창 하고 부셔 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 같은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인생 최대의 질문을 던지고 갑니다.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원하는 삶 말고 너는 무슨 삶을 원해? 좋은 딸,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이라는 거는 뭐야? 그러면은 나쁜 딸, 나쁜 사람, 나쁜 인생이라는 건 뭐야?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상이란 무엇일까? 이상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옳다고 믿었던 것들 정말 옳은 것일까? '절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새벽까지 밤을 새워 가면서 토론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은 그 대화 안에서 태어난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아름답다, 못생겼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어 동화 속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아름답고 착한 공주, 나쁘고 추하고 그런 마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 아름다움, 추함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이지 않나요? 뭔가 세상에는 또 어떤 것들은 잠깐 좋았다가 또 갑자기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이도저도 아닌 명확하지 않은 그 미묘한 그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쪼끔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순간들 이런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좀 견디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무언가를 빨리 정의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딱 선을 이렇게 그어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순간, 그 순간이 너무 불안한데 또 모순적이게도 한편으로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뭔가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쪼끔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한 거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전혀 상반되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나쁜가? 모순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럼 그레이 에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었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작품을 실체화하고 마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품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작품들 위주로 쪼끔 많이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작품은 모먼트 원이라는 작품이고요. 가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에요. 크기는 50 인치, 50 인치로 정사각형의 작품이고요. 센치로는 127 센치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재료는
캔버스에 아크릴을 사용했고요. 음 좀 어느 정도 의도된 거기는 하지만 작품이랑 사진이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왜냐하면은 이게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실제로 보시면은 화이트 온 화이트여도 많은 색감들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나중에 이제 재료를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터피어런스 페인트라는 좀 특이한 물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피어런스 페인트라는 게 빛이나 조명에 따라서 혹은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사진으로 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품을 감상하실 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은 빛에 따라서 색깔이 쪼끔 바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동영상도 어느 정도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넣어 놨으니까 네 그때 좀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할 때 저는 완전함과 불완전함, 규칙과 불규칙이 함께 공존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 텐션에 흥미가 있었어요. 좀 절대적인 무엇, 완전한 perfection 이런 것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게 뭘까? 반대로 불완전함 imperfection 이라는 거는 뭐지?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어떠한 규칙이 있는 직선 그리고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모순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전혀 다른 선들이 만나서 면을 형성하고 어떤 면은 채워져 있고 어떤 면은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면이 채워져 있고 어떤 면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색감이 있는 쪽이 채워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색감이 없는 화이트에 가까운 쪽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쪼끔 이거 미술을 쪼끔 하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캔버스는 흰색으로 이렇게 젯소로 덮여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젯소로 덮여 있는 흰색 캔버스를 보면 '비어 있는 캔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흰색 부분이 비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제 작품을 실제로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가 색감이 있는 쪽이고 그 위에 흰 색깔이 물감이 발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디폴트가 색감이 있는 쪽이고 흰색이 채워져 있는 곳 그런 걸까요? 머리가 쪼끔 슬슬 아파오시죠? 제가 이제 제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답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perfection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반대되는 건 무엇인가? present 존재하는 것 혹은 채워져 있는 것에 반대는 emptiness 비워져 있는 거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 모순되는 관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또 모먼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모먼트를 감상하신 그런 감상자 입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거에 대해서 쉐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모먼트를 보시고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되게 좋아했던 게 "사일런트 노이즈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일런트한데 노이즈하다고 되게 쪼끔 다른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왠지 알 것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를 이미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랑 닮았다는 얘기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패턴이 디테일하고 칼 같고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더 들여다보면은 허술한 부분도 많이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드는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먼트 2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꽤 큰 크기의 작품이에요. 68 인치 바이 68 이니까 제 키보다도 더 큰 한 173 정도 되는 작품이거든요. 모먼트 2에 있어서는 좀 크기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캔버스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캔버스를 제작해 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음 큰 크기를 고집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큰 작품 앞에 서면은 작품의 경계가 사라지고 좀 내가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압도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큰 작품을 고집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먼트 2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보다 더 각도에 따른 색감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앞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쳐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붉은빛에서 푸른빛으로, 푸른빛에서 붉은빛으로 확확 바뀌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다른 분들에게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먼트 2를 보시면은 모먼트 1 이랑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쪼끔 다르게 생겼죠. 일단 모먼트 1에 있던 직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떤 규칙이 모먼트 1에 있던 규칙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역동적이고 울렁울렁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먼트 2를 제작할 때 우리가 꼭 지켜내야만 했던 어 어떠한 지켜내야지만 믿고 있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던 어떤 규칙이나 관념이 사라졌을 때 그럼 그 혼돈, 케오스, 무질서 이러는 세상은 어떨까? '과연 나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작 남편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놓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살아오면서 꼭 지켜야만 했던 그런 꼭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세상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작품으로 하고 보니까 이것 나름대로도 아름답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지켜내야만 했던 어떤 룰이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이런 세상은 마냥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도 있다. 이런 생각을 쪼끔 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 자신한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불안정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루틴처럼 지켜오던 어떤 거나 아니면 신념 같은 게 무너지는 순간 제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꼭 그게 필요한가? 그거 없는 세상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두 이제 모먼트 윗 모먼트스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모먼트 1 이랑 모먼트 2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되었지만 이 작품은 훨씬 후에 제작이 되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웨이브 시리즈랑 어버브 더 웨이브 시리즈 그 이후에 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좀 같이 넣는 편이 보시기에 매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 이쪽으로 순서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모먼트 1, 2 같은 경우는 화이트 온 화이트에 가까운 밝은 컬러를 사용을 했지만 모먼트 윗 모먼트는 블랙 온 블랙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에서 오는 좀 압도감이 있고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고요. 그리고 패턴도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서는 직선만 존재하다가 점점 아래로 오면서 자유로운 곡선으로 바뀌죠. 모먼트 시리즈를 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완성된 모습이 머릿속에 없는 채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작품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됐었고
또 처음 의도한 대로보다는 쪼끔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창조자 입장에서 작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작품 자체가 저한테 가르침을 좀 많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먼트 윗 모먼츠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좀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의도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제 보이스가 힘이 실릴 것 같아서 작품 설명은 쪼끔 여러분들께 남겨 두고 더 디테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 웨이브 시리즈인데요. 웨이브 시리즈는 사실은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전시되었던 작업이기도 하고, 특히 좀 색감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남겨 주시고 좋아라 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5 개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같은 크기에. 그래서 순서대로 이것저것 다 보여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이거는 웨이브 1 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테 같다. 지문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는데, 작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해 드리면은 쪼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작품 어느 한 곳에 제 마음대로 하나의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대한 비슷하게 처음 그렸던 선을 따라 그리고요. 또 그다음 선, 다음 선 하면서 캔버스를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제 의도는 모먼트를 제작하면서 제가 퍼펙션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저는 그 주제를 좀 확장시키고 싶었었고요. 내가 정해 놓은 어떠한 완벽 이상이라는 그 기준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낼 수가 없다. 이런 하지만 '이 또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작품을 완성할 때쯤에 제가 얻은 답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선으로 다 채우고 나면은 사실은 처음 그렸던 선이 어떤 선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선과 마지막에 그린 선이 완전히 다른 선이고요. 저는 이 작품을 완성해 가면서 뭔가 누군가 정해 놓은 이상이 존재하고, 미흡한,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존재하고 우리 같은 인간, 미흡한 인간이 그걸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상이든 어떠한 기준, 스탠다드 이런 게 애초에 허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 아닐까? 혹은 태초에 누군가가 세운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떠한 기준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뭔가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프로세스를 듣고 들으시고 작품을 보시면은 쪼끔 작품이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어 제가 쪼끔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보여 드릴게요. 이게 모먼트 2, 웨이브 2 이고요. 색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인들도 쪼끔 다르고, 이게 모먼트, 자꾸 모먼트라고 하네요. 웨이브 3 고요. 이게 웨이브 4 고, 이게 웨이브 5 입니다. 제가 특히 웨이브 시리즈에서는 색감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좀 아름다운 색조합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색감 자체로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거를 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아까도 모먼트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인터피어런스 페인트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 웨이브 3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색감으로 충돌과 조화에 대한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쪼끔 힘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 작품을 보시면은 이제 물감 레이어가 층층이 쌓아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젯소로 흰색이 덮여져 있고 그 위에 어 그 핑크색에서 쪼끔 더 연두빛이 도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아크릴이랑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인터페런스 페인트를 사용해서 각도에 따라서 핑크에서 그린으로 연두빛이 으로 바뀌는 페인트를 그 위에다가 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핑크로 보였다가 갑자기 연두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연두빛으로 보였다가 핑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오히려 핑크랑 연두빛이랑 같이 섞여 가지고 보이니까 그레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라인들이 원래 있는 거지만 그 인터페런스 페인트에 바뀌는 색감이 바뀌는 성향 때문에 어떤 부분은 라인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그레이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면서 빛을 탁 때렸을 때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그 핑크색빛 혹은 연두빛이 확 오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전시 기간에 찍어 놨던 동영상을 좀 첨부해 가지고 쪼끔이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쪼끔 첨부해 봤습니다. 다시 같이 볼까요? 음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쪼끔 진주 자개 느낌 난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자개장 같은 데에서 쓰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오팔 같은 느낌도 드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따가 재료에 대해서는 쪼끔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모먼트랑 웨이브 시리즈를 할 때 좀 색감 같은 것도 되게 관념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화이트 온 화이트, 블랙 온 블랙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이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이 다른 색이고 또 어떤 빛에서는 또 달라지고 그런 색깔들이 충돌하고 공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쪼끔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먼트랑 웨이브 시리즈를 하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막 저한테 떠오르고 그렇게 됐는데, 물론 작품을 통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저만의 답 같은 거를 좀 찾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좀 자연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좀 물 표면에 비친 리플렉션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은 빛의 그림자 같은 거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물 바닥에 있는 모래와 자갈들, 그리고 그 위에 물결, 물 표면에 비친 하늘, 표면 위에 떠 있는 나뭇잎,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다른 사물들인데 이 레이어들 안에서 공존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다음에 보여드릴 어버브 더 웨이브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좀 이런 물 표면에서 넘실대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빛에 따라서 빛 때문에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서 좀 넘실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버브 더 웨이브 시리즈를 그런 자연에서 얻은 영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모먼트랑 웨이브에서 던졌던 질문들을 자연에서 좀 많이 얻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 조화로운 풍경들이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고 기억해서 저만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버브 더 웨이브 시리즈 중에서 제가 아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것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되나요? 네. 이게 어버브 더 웨이브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같은 블랙이지만 매트한 거랑 글로시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좀 실제로 보면은 이런 달 달빛, 밤하늘이 물결에 비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것도 이제 같은 어버브 더 웨이브 시리즈인데요. 이때는 쪼끔 점 그전에는 이제 면, 선 이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하다가 그 위에 점을 끼얹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좀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었던 것 같고요, 색감 자체도.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 작품인 어퍼스 시리즈인데요. 모먼트 with 모먼트, 웨이브, 어버브 더 웨이브스 이 모든 작품들이 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 어퍼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쪼끔 어려워요. 아직까지 쪼끔 더 친해져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쪼끔 들고요. 네. 남편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겨 줬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그때 자기는 마치 모먼트를 웨이브로 베어서 그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거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규칙적으로 넓어지는 가로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감 자국, 이 하얀색 물감 자국 가장자리 때문에 선이 있는 것처럼 착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만 그 규칙을 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그 불규칙적인 물감 자국이다.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상반되는 가치의 공존, 그리고 그런 공존의 조화 이런 것들을 좀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퍼즈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어퍼즈 2도 나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앰비셔스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100개 시리즈입니다. 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공유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와 봤습니다. 100개 시리즈는 말 그대로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100 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요. 작품마다 10 by 10 우드 판넬을 사용했고, 재료는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쓰는 아크릴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웨이브를 제작할 때 처음에 선을 하나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면으로 바꿔서 반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쪼끔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 100 개가 있지만은 한 이미지를 똑같이 반복해 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은 어 제작 과정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따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드리려고 하지만 테이핑을 해 가지고 그 마스킹 테이프 있는 부분은 물감이 묻지 않고 마스킹 테이프가 없는 부분은 물감을 묻는 상태로 제가 패턴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작 과정 중에 마스킹 테이프로 덮여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 옆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대충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이미지인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100개 제작을 다 끝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진도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 놨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만약에 언젠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좀 음 두 가지 형태로 다른 식으로 전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프로젝터로 벽으로 쏘는 그런 형태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리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100 개가 있어요. 지금은 6 개밖에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다 다르게 100 개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어퍼즈 시리즈 같이 위에서 아래로 간격이 좁아지는데 그 간격은 똑같고요, 작품마다. 그리고 대신에 물감 자국, 이 하얀색 물감 자국은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제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규칙적인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규칙적인 이 물감 자국들은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좀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이런 이미지가 몇 초 간격으로 계속 플레이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가 벽에 걸리는 형태가 될 텐데, 페인팅이기도 하지만 좀 설치 작업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게 보시다시피 엄청 100 개가 있지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걸리느냐는 계속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은 박스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10 개, 10 개로 정사각형으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뭐 한 5 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몇 개 빼더라도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름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큐레이터 마음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무한히 변화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시공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가지고, 아마 이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은 좀 더 시공간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제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하느냐,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철학적인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머리가 쪼끔 아프셨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쪼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젯소를 칠하는 건데요. 페인팅을 좀 어느 정도 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젯소 칠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과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일종의 서예를 할 때 좀 붓을 준비하고 먹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그냥 젯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젯소랑 몰딩 페이스트랑 젤 미디움을 제가 원하는 비율로 섞어 가지고 칠하고, 그거를 사포를 수십 번을 사푸질하고 바르고 사푸질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엄청 열심히 며칠에 걸쳐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엄청나게 스무드한 서페이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다시피 캔버스라는 게 사실은 직조된 패브릭이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처가 사실은 저한테는 쪼끔 거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플랫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처음에 했었었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 작품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그래픽적인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 이런 캔버스의 텍스처가 쪼끔 음 만약에 어 이런 러프한 텍스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그래픽적인 어떤 이미지를 얹었을 때 좀 '조화롭지 않을 것 같다.' 혹은 '그런 게 거슬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쪼끔 해 가지고 엄청나게 스무드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따가 말씀드릴 제 기법 중에 하나인 테이핑 기법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캔버스 위에 직접 칼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캔버스 얇은 식으로 하게 되면은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뚫리지 않게 쪼끔 더 두께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도 같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재료 인터피어런스 페인트인데요. 앞에 5개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르디슨 페인트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 뒤에 있는 5가지가 인터피어런스 페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골든이라는 물감 회사에서 나온 페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상에서 쪼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보시면 이제 그레이 그러니까 어떤 색감을 바탕에 까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색깔이 바뀌어지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또 각도에 따라서도 색감이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최첨단의 신소재 페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골든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직접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공장에 방문을 해서 이 물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고 왔고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랩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공장 안에 그런 실험을 직접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색감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피그먼트가 어떤 식으로 되길래 이런 식의 어 기법이 나오는지 이런 물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하셔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공장도 방문했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코로나여 가지고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골든 공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같은 작품이에요. 같은 작품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은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색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실제로 제 작품을 보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상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테이핑 기법이라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좀 고안해낸 테크닉인데요. 처음에는 그 샤프한 엣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떼어내고 작업을 하고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이펙트를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그런 엄청 큰 시트지 같은 거를 캔버스에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칼로 도려내 가지고 패턴을 조각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시트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포 같은 게 너무 잘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스킹 테이프를 겹겹이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칼로 도려내는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아래에 파란색으로 테이프로 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거가 이제
우드 판넬 위에다가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가장 넓은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다 덮어 놓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칼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 모양을 칼로 좀 도려내 가지고 커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좀 실크 스크린 같은 식으로 되거든요. 실크 스크린은 스크린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작품 위에다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쪼끔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네게티브 된 거에는 물감이 묻으면은 다 나중에 떼어내고 나면은 그 물감이 묻어 있는 상태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거창하기는 한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좀 "예술이란 무엇일까? 나는 예술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예술가로서 살고 싶은 삶이 세상에 계속 질문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인간이 살아오면서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새롭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한 곳에 너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변화하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특히 예술가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패러다임에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꼭 그런 필요한 질문들을 시적으로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런 귀한 시간 내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심플 스텝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작품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거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마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고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